강진군 의원의 갑질 논란에 민주당 전남도당이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목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지방채는 노선과 충전소 매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3년 전 실시한 의대 유치 연구 용역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 시 동부와 서부권 모두 경제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막바지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교실 등 다양한 볼거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가 주 개최지인 전남 목포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5월 14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진행되며 선수 1,700여 명과 임원 2,064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개 종목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17개 종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골볼과 보치아 등 육성 종목 5개와 농수, 디스크 골프 등 보급 종목 11개, 전시 종목인 쇼다운 1개로 구성됐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A 의원의 갑질 논란이 일면서 파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민주당은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강진군의 부서 4곳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입니다. 음식점에서 결제한 것만 모두 10번에 걸쳐 180여만 원 정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강진군 의원들이 공무원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겁니다. 특히 A 의원은 반드시 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직원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쫓기도 했습니다. 군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자 민주당 전남도당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과 함께 공직사회에 접수된 추가 민원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A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과 함께 더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A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3일 윤리위원회가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전남도당을 찾아 자신이 제소된 사실을 유출했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27일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A 의원에 대한 소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 당규상 제명과 당원 또는 당직 자격 정지, 경고로 구분되는 민주당의 징계 처분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목포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목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목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모두 300억 원 규모로 연이자 3.43%,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황 조건입니다. 지방채 300억 원 가운데 210억 원과 60억 원은 각각 노선과 충전소 매입에, 나머지 30억 원은 버스와 충전시설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노선권 인수인계와 사업자 모집, 선정 과정을 거쳐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3년 전 실시한 의대 유치 연구 용역 보고서를 전체 공개했습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용역이었습니다.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 시 동서부권 모두 경제성이 높을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들이 지난 2021년 12월 발표한 전남 국립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입니다. 전체 512쪽에 달하는 연구물로 연구 용역 예산 2억 7천만 원이 투입된 자료입니다. 보고서는 전남의 필수 의료 서비스 현황과 의사 인력 양성, 공급 현황, 의대와 부속병원 설립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연구 용역 자료 안에 온라인 전화조사 결과가 눈길을 모았습니다. 필수 의료 자체 충족률은 동북권이 71.77%로 더 높았고 중증 응급 유출률은 서부권이 38.7%로 더 높았습니다. 중증 응급 전원율은 동북권이 13.6%, 상급병원 3시간 이내 이용률은 서부권이 38.8%로 더 높았습니다. 경제성 분석 조사 결과 서부권이 1.44, 동북권이 1.35로 두 지역 모두 기준치인 1을 넘기며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적합지 요구도 항목에서는 순천이 35.9%로 앞섰고 목포가 29%, 여수와 나주, 해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의 결론은 전남 의대 설립 방안으로 6년제 국립의대 운영과 전남 출신 의대 선발 및 의무 복무 계획, 입학 정원 100명, 소요 예산 983억 원을 제시했으며 500병상급 부속병원을 일환으로 도출했습니다. 용역 결과 내용 전반에 대해 목포대와 순천대는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타당한 결과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해당 용역을 수행했던 연구 책임자는 사실 이제 국내의 공공의료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신력 있는 데이터로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의 용역에 대한 내용은 다 신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서부권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 발주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이 상례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너무 강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남도는 2021년 용역 결과의 경우 전남에 의대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담은 것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목표와 여건, 방향이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2021년 용역 결과를 비공개했던 이유로는 항목별 유불리에 맞춰 편향적으로 이용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며 올해 추진할 새로운 용역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부권 의대 신설 추진 관계자와의 오자 회담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 용역에 포함된 조사는 2021년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19세 이상의 전남 지역 주민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과 전화조사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는 전라남도 홈페이지와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 프리즘을 통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오는 5월 29일 전남 여수에서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 제시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입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박람회의 주요 콘텐츠와 준비 상황을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교실입니다. 모든 활동을 위해 배치된 책상 위로 모니터가 일제히 올라옵니다. 전자교탁과 연결된 태블릿 PC를 작동하니 전자칠판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이곳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공개될 글로컬 미래교실이 함축돼 있습니다. 1인 1미디어 환경을 목표로 구현된 이곳의 특징은 개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모니터 주변 설치된 카메라와 스피커가 학생들의 표정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데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 기술은 수준별 학습 활동을 제시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미래교실을 6개 유형으로 나눠 박람회장에서 선보일 계획. 유치원부터 중등까지 각 급별 특성에 맞춘 공간에서 1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데 맞춤형 교육, 그 다문화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통역의 시스템, 대면과 비대면의 수업들을 교실 안에서 같이 하는 그런 미래교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공생애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미래교실을 비롯한 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컨퍼런스 공간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마이클 샌델 등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연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업관에서는 미래학교 현장에 도입될 인공지능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국내외 다양한 교육과정을 연계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주요 전시공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사 기간 교육 관계자와 학생 등 20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안전재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미래교육에 한 발짝 더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한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그 안전한 박람회의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박람회를 만들어 보자고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닷새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겨울 지속된 고온과 잦은 강우로 양파 생육 장애가 잇따른 가운데 전남도가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1월부터 4달 동안 주요 시군의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19% 증가한 7.9도를 기록했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76% 증가한 470.5mm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양파 주산지인 무안과 신안의 경우 1,370여 헥타르가 입마름과 성장지연 등 피해가 발생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양파 생육장애를 재해로 인정하고 수확기 이전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 대양동 일대에서 7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14일 오전 4시 10분쯤 대양동 앞해대교에서 70대 여성이 일가족과 함께 조업을 하다가 물에 빠져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해경은 유가족을 상대로 동행 배경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지난 11일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선장과 이를 도운 선원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선장과 선원은 지난달 30일 신안군 흑상도 인근 해상에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숨진 선원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 선원 승하선 기록과 선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타살의 가능성을 파악해 선장과 선원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장은 선원이 다른 포구에서 먼저 내렸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신은 현재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남 장흥군 유치면에 있는 축사에서 작업 중이던 80대 남성 A씨가 축사 개폐기에 바지가 끼어 사망했습니다. 지난 14일 낮 12시 20분쯤 A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A씨는 비닐을 걷어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개폐기 장치에 바지가 끼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축사의 비닐을 걷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 옷에 기계가 빨려 들어가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